안녕하세요. 다둥이맘 노동법의 임세희 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근로시간하고 휴게시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회식, 접대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까요? 대표님께서 급하게 지시하신 업무로 인해서 점심시간도 포기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맞을까요? 위와 같이 근로시간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과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방금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시간과 관련한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 시간인데요. 업무의 시작부터 종료 시간까지를 의미하고 그 중에 휴게시간은 제외가 됩니다. 근로시간 개념과 관련해서 법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 근로시간이란 무엇일까요? 법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연소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일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해 위험 작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일 6시간, 일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정 근로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소정 근로시간이란 방금 설명드린 법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인 거죠.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단시간 근로자란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일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하루 8시간, 한 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데 A라는 근로자는 하루 5시간, 한 주에 25시간을 근무한다면 A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장 근로시간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바로 연장 근로시간이 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서 10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이 연장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루 근무시간이 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가 어느 날 회사 사정으로 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이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인 5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이 연장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연장 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연장 근로를 시키더라도 일주에 12시간까지만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연장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 1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을 더 근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를 시키셨다면 사업주는 통상 시급보다 50% 가산된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 외에도 휴일에 근무를 시키셨다면 50% 가산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6시에 야간에 근무를 시키셨다면 50% 가산된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50% 가산 수당의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에 대한 부분을 놓치게 될 경우에 미지급 임금으로 되어서 임금체불로 될 수 있으니 사업주분들께서는 꼭 이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한 마지막 개념으로 휴게시간이 있는데요. 휴게시간이란 무엇일까요?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휴게시간에는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까요?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필수교육, 직무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기개발의 목적으로 교육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자가 수업을 듣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까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업무 수행의 목적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친목 도모의 목적으로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대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까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객 접대를 위해서 휴일에 골프 라운딩을 나갔습니다. 회사에 사전에 결제를 받았고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이 경우 라운딩에 참석한 직원은 사용자의 지시 및 승인하에 수행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일까요? 노무 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도모 등을 위한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장 가는 경우에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될까요? 동일 지역 내 출장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그 이동시간은 출퇴근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거리 출장의 경우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따라 다른데요. 지정된 숙소로 이동 방법, 시간 등에 대해서 사용자의 구속을 받고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근로자가 해외 출장 시 출국, 입국 절차, 비행 대기시간, 비행시간, 현지 이동시간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시간을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근로시간인지 아닌지가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월급은 209시간에 대한 부분이다. 한 달의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209시간 어떻게 산정된 시간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 5일 평일에만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쉬는 A라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A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씩 평일 5일 근무하고 있고요. 근무한 시간을 모두 합하면 주 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한 주 만근 시 주 1회에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 주휴일을 시간으로 산정하면 일요일에도 8시간을 산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한 주에는 평일 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하여 총 4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 근로시간에 그 달의 주의 수를 곱해주면 월 근무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달은 한 달에 5주가 있고 어떤 달은 한 달에 4주가 있는데요. 다달이 주의 수를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번거로우니 이것을 평균하여 한 달의 주의 수를 계산해 줍니다. 1년 365일을 일주일 7일로 나누고 거기에 12달로 나누어 주면 평균적으로 4.345주가 나옵니다.
즉 어떤 달은 4주, 어떤 달은 5주가 있지만 이를 평균하면 4.345주인 것입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앞서 계산한 주 48시간에 평균 주의 수 4.345를 곱하면 되는데요. 약 208.5 정도가 나오고 이를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 또는 우리가 주는 월급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을 한 번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 근로시간이 된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일 10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B가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2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B는 매일 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1일 2시간에 대해서는 원래 받는 급여의 50%를 가산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하루에 8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근로자 C가 있습니다. C는 1일 8시간 범위에는 있으나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8시간에 대해서도 원래 받는 급여의 50%를 가산하여 주셔야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시간의 개념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바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한 경우 원래 지급하던 급여의 50%를 가산해서 주어야 하며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임금 체불이 되기 때문에 직원이 퇴사하여 미지급 임금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 및 사용자 모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주분들께서는 누락한 임금은 없는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못 받은 임금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도의 개념은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분들이시든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분들이시든지 관계없이 한 번쯤은 꼭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